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마흔을 앞두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자 딸인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도서 출판업을 운영하고 있고 어머니와 함께 단란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단연코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저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가진 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부재는 저에게도 큰 상실이었지만 어머니에겐 더 큰 짐이 되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혼자서 저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런 고통을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저를 위해 헌신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하셨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기도 하고 음식점에서 허드렛 일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일들이 그저 일상의 일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고된 일을 하시면서도 늘 밝게 웃으며 저를 학교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는 한 의류 매장에서 일하셨는데 그곳에서 어머니가 사장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실수로 옷 한 벌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사장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호되게 꾸짖으며 그렇게 일해서 어디 제대로 돈을 벌겠냐고 면박을 주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속으로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어머니의 삶을 지켜보며 저 역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마침내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건물은 어머니의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경매로 헐값에 건물을 낙찰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머니의 노력과 의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 건물 덕분에 어머니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었고 저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비록 그동안 어머니가 겪으신 고생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지만 어머니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셨죠. 그 건물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어머니의 굳건한 의지와 헌신이 깃든 상징이었죠. 몇 년 전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그 건물이 저희 가족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수술을 잘 마치셨고 회복 중이십니다. 어머니가 병마와 싸우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고 이제는 행복해질 날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결혼 초반에 남편과 저는 나름대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생활 습관의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갈등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저 평범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암에 걸리고 난 뒤 저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남편은 위험한 고위험 금융 투자와 불법 브로커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죠. 주로 사람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아내고 그 돈을 다른 곳에 빼돌리는 식으로 운영되는 불법적인 방식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오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문서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니네 엄마 건물 그거 팔면 좋을 거야. 어차피 건물 유지하느라 돈도 꽤 들어갈 텐데 그거 가지고 내가 투자처 하나 소개해 줄게.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신경 끄고 있어. 뭐라고? 엄마 건물을 판다고? 하고 묻자 남편은 비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요즘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건물 팔아서 그 돈으로 굴려야 돈이 되는 거야. 니네 엄마가 이제 건강도 안 좋으니까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게. 어차피 우리 돈이 될 텐데 뭐.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이 어머니 재산을 자신의 사기성 투자에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고위험 금융사기나 불법적인 투자로 수익을 챙겨왔는데 이제는 그 대상에 어머니 재산까지 포함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인 상황을 철저히 이용하려는 그의 태도는 경악스러웠습니다. 네 엄마 오래 살 것도 아니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소개해줄 투자처에 넣으면 우리 앞으로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네 엄마도 나중에 고마워할걸? 지금 팔지 않으면 더 손해라고. 남편의 말은 끝없이 이기적이고 어머니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닌 그저 그에게 돈을 빼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죠. 네 엄마 건물 쓸모 없잖아. 치료비 때문에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잖아. 내가 미리 처리해주면 너도 나중에 편할 거야. 뭐, 네 엄마도 나한테 고맙다고 할 테고. 그는 마치 어머니가 곧 죽을 것처럼 말하며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불법 투자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머니의 건강이나 감정 따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가 바라는 것은 더 큰 돈을 불법으로 챙기는 것뿐이었죠. 제게는 남편의 직업도 충격이었는데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편의 모습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정신없는 사람을 몰아붙이기만 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도덕적이지 못한지를 알지 못한 채 남편은 그저 뻔뻔하게 어머니의 건물을 노리는 괴물로 변해만 갔죠. 남편이 어머니의 건물을 노리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시댁 사람들까지 그 일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나서서 각자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며 어머니의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할 궁리라고 있었죠. 먼저 시어머니는 그 건물이 팔리고 나면 그 돈의 일부를 자기 용돈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부부에게 용돈을 받았지만 그녀는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어 했죠.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용돈 좀 더 올려줘야지. 건물 팔고 나면 그 돈을 좀 넉넉하게 줄 수 있겠지? 시어머니는 이런 요구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머니의 재산이 이미 자신의 것으로 결정된 듯 보였고 그 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겠다는 계산이 뻔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더 뻔뻔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건물을 팔아 그 돈으로 자신의 집을 구하는 데 보태달라고 하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학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 그 건물 팔고 나면 나 좀 도와줘야겠어. 사실 나도 내 집을 좀 장만해야 하는데 요즘 집값 너무 비싸서 힘들잖아? 아니면 내가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 자금을 지원해줘도 좋겠어. 시누이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돈을 받아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계산이 분명했죠. 그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마치 이미 자신들의 것인 양 여기고 각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뻔뻔했던 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게는 더 이상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면서도 오히려 저에게 이제는 네가 우리에게 잘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은 그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저를 구석으로 몰아넣으려 했죠. 그들은 가족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저를 더 깊이 얽어매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자랑하던 불법 금융 거래의 모든 자료를 모아두고 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돈 세탁, 허위 투자, 불법 브로커 활동까지 손대고 있었고 그 모든 불법 거래의 증거가 제 손에 들어와 있었죠. 그동안 그가 숨겨왔던 비밀을 이용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해. 더 이상 너와 살 이유가 없어. 남편은 처음엔 코웃음을 치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 이혼은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서류 갖다 대면 내가 그냥 찍을 줄 알아? 저는 그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구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천천히 준비해둔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죠. 남편의 불법 거래 내역, 위조된 서류, 그리고 그가 숨겨왔던 여러 금융 자료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뭔지 잘 알겠지. 너 불법 투자하고 돈 세탁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동안 모은 증거도 충분하고 이미 금융당국과 경찰에 제보해뒀어. 이런 걸 그냥 아무데나 놔두니? 날 너무 믿은 거 아니야? 남편은 그제야 진지하게 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어떻게? 저는 차분히 답했죠. 너 같은 인간한테 더는 당하고 싶지 않아. 너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도 다 똑같아. 이 건물에 욕심내고 내 어머니를 이용하려고 했으니까 이제 똑똑히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남편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제보는 접수되었고 경찰은 남편의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도 수사에 들어갔고 시댁 사람들도 자금 흐름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손에 넣으려던 재산은 모두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갔죠.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남편은 체포되었고 시댁 사람들은 함께 불법 금융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조사받으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시누이도 유학 자금은커녕 자신의 집조차 마련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고 그들의 욕심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홀가분하게 집을 떠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평온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그들의 욕심은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죠. 결국 네가 한 짓의 대가는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날 속인 대가, 그리고 나와 우리 엄마를 이용하려던 대가. 이게 너의 마지막 모습이네? 남편에게 던진 마지막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게 남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엮일 이유도 없었고 그들은 제게 복수할 수 있는 힘조차 남지 않았죠. 이제 저와 어머니는 그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그들만이 무너진 채 후회 속에서 남게 되었죠. 그 이후 저와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암을 이겨내셨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긴 싸움 끝에 다시 건강을 되찾으신 엄마는 이제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죠. 그동안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 덕분에 저희 가족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죠. 저 역시 어머니를 돌봐주며 하루하루 새로운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상처는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지고 저희 가족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그들에게 휘둘리던 시간은 있고 저희 둘이 함께 웃으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그리고 저는 이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남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저희의 삶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